자, 여러분. 오늘 아침 뉴스 보면서 전율을 느끼셨나요? 아니면 남의 나라 일이지 하고 넘기셨나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은 단순히 독재자 한 명이 죽은 게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반미 국가들에게 던지는 트럼프의 피 묻은 초대장입니다. 내 말을 안 들으면 지하 벙커 수십 미터 아래라도 반드시 찾아가서 지워버리겠다는 선전포고죠. 참 역설적이지 않나요? 평화를 말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압도적인 힘이 정의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단 하루 만에 이란의 심장을 도려내는 걸 보면서 아마 잠 못 자는 독재자들이 꽤 많을 겁니다. 자, 보세요. 사실 진짜 무서운 건 폭탄의 위력이 아닙니다. AI가 당신의 숨소리까지 추적하고 벙커버스터가 당신의 마지막 안식처를 무덤으로 만드는 그 필연적인 공포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이번 작전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이란을 본보기로 삼아 새로운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싸우면 죽는다는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룰 말이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왜 이번 사태가 단순한 교전이 아니라 반미 정권 삭제의 서막인지 절대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압도적인 힘의 현장을 결의눈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벙커버스터가 멈춘 시간, 그리고 사라진 4시간의 비밀. 자, 사건의 재구성부터 아주 정밀하게 들어가 보죠. 한국 시간 기준으로 지난 2월 28일 오후 이란의 심장부 테헤란에서는 인류 전쟁사를 새로 쓰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란의 절대 권력자 하메네이가 미군의 최첨단 지침 관통탄, 즉 벙커버스터를 맞고 지하 깊숙한 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가족과 고위 간부들까지 모두 한자리에서 소멸했죠. 작전 시작 단 하루 만에 벌어진 믿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공격 그 자체가 아닙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손전보를 울린 시점과 이란 국영방송이 사망을 공식 인정한 시점 사이에 4시간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4시간 동안 이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수뇌부가 죽었으니 모두가 패닉에 빠져 도망갔을까요?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이란은 이 짧은 시간 동안 외부의 눈을 돌려놓고 내부적으로 차기 지도 체제를 완벽하게 확정했습니다. 후계 구도를 매듭짓고 분부 중심의 새로운 비상지도 체계를 완성해버린 것이죠. 트럼프가 우리가 이겼다, 독재는 끝났다 라고 외치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동안 이란은 우리는 더 지독한 복수를 준비했다 라고 대답할 시스템을 마친 셈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란의 발표 지연은 정보의 부재나 무능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권력 승계의 치밀함과 조직력을 전 세계에 과시한 것이죠. 그들은 하메네이라는 상징적 머리가 잘려도 혁명 수비대라는 거대한 몸통은 단 4시간 만에 새로운 머리를 갈아 끼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잘랐는데 바로 새 머리가 돋아나는 히드라를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AI 클로드가 설계한 완벽한 덫. 이번 작전에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경악한 지점은 바로 동선 파악의 정밀도입니다. 지하 수십 미터 벙커, 그것도 여러 겹의 기만 시설로 둘러싸인 곳에 숨어있는 지도자를 어떻게 단 하루 만에 찾아내서 핀포인트 타격을 했을까요? 정답은 바로 AI입니다. 특히 이번 작전에는 클로드 같은 고도화된 AI가 정보 분석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인간 정보원 휴민트는 거짓말을 하거나 감정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다릅니다. 이란 지도부의 사소한 통신 데이터, 차량 이동 패턴, 심지어 주변 인물들의 식자재 조달 동선까지 수백만 개의 파편화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엮어 필연적인 단 하나의 좌표를 도출해낸 겁니다. 공교롭게도 한국 시간 3일절에 맞춰 독재자가 제거된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요. 이것조차 철저히 계산된 고도의 심리전이자 상징 조작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술이 완벽하다고 해서 그 결과까지 우리 의도대로 완벽하게 흐를까요? 여기서부터 통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술의 승리가 곧 정의의 승리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머리를 자른다고 해서 몸통이 알아서 쓰러질 거라는 생각. 그게 바로 서구 권력이 수십 년간 반복해온 가장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AI가 좌표는 찍어줬을지 모르지만 그 폭격 이후에 분노로 타오를 수천만 명의 심리적 좌표까지 계산했을까요? 글쎄요, 저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지옥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번 작전의 실질적인 주인공 중 하나인 이스라엘의 시각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이 보복을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번 작전은 이스라엘이 수십 년간 참아온 생존의 위협을 단칼에 잘라버린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영토가 매우 좁고 인구와 인프라가 텔아비브 등 특정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는 순간 이스라엘은 단 한두 방의 미사일로도 국가 소멸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구조였죠.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는 오래전부터 말로는 안 된다,
물리력을 써서라도 싹을 잘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번 공격을 임박한 위협 제거를 위한 선제 타격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때려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칼을 뽑기 전에 팔을 잘라버린 완벽한 제압입니다. 실제로 이란 내부의 핵시설과 미사일 발사대 등 핵심 전력이 이번 합동공습으로 대거 파괴되었습니다. 물론 이란의 비대칭 공격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아이언돔과 첨단 방어 체계로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내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은 우리를 건드리면 누구든 어디에 숨어있든 끝장낸다는 강력한 억지력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전의 승리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건 사투에서 얻어낸 값진 생존의 승리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다시 한번 분석해봅시다. 그는 하메네이를 제거한 직후 자신의 SNS에 아주 흥미로운 글을 남겼습니다.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여전히 충분하며 오히려 지금이 협상하기 훨씬 쉬워졌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상대방의 수장을 줄여놓고 협상이 쉬워졌다니요. 이건 트럼프 특유의 비즈니스 협상법을 전쟁에 대입한 겁니다. 행동경제학적으로 보면 상대방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최후 통첩 전략이죠. 내가 너희 대장을 죽였고 너희 머리 위에는 언제든 벙커버스터가 떨어질 수 있다. 자, 이제 내 조건에 사인할래? 아니면 다음은 내 차례가 될래? 라고 묻는 겁니다. 트럼프는 전쟁을 재협상의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부박사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놓친 결정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협상의 대상이 사라지면 협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란의 새로운 실권자들은 트럼프와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를 치욕이자 반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상하자고 하는 놈이 바로 다음 타겟이다 라는 공포가 내부를 지배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상황은 트럼프의 계산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협상이 쉬워진 게 아니라 대화 채널 자체가 영구적으로 폐쇄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비대칭 타격이 불러온 지옥의 늪.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자 보세요. 전면전에서 완패한 이란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승패를 바꾸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처절한 패배자의 발악에 가깝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공중전력에 맞설 힘이 없으니 비겁하게 뒤로 돌아가 주변국들의 옆구리에 침을 뱉고 있는 것이죠. 이걸 전문가들은 비대칭 영내 타격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등 주변 친미 국가들의 민간 시설과 미군 기지를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UAE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하루 동안 137발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었고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삼성물산이 건설한 부르즈 칼리파 인근에도 드론이 나타나는 등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쿠웨이트 공항에 미사일이 낙탄되어 공항 기능이 마비될 뻔한 아찔한 상황까지 연출되었습니다. 그럼 이란은 왜 이렇게 주변국들을 못살게 구는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직접적인 승리는 불가능하니 주변 동맹국들을 인질로 삼아 미국을 지치게 만들려는 전략입니다. 미국, 너희 때문에 우리 주변이 다친다는 메시지를 던져 트럼프 정부의 외교적 입지를 좁히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비열한 타격은 오히려 트럼프에게 이란이라는 국가 자체를 더 강력하게 해체할 완벽한 명분만 더해줄 뿐입니다. 이란의 보복이 강해질수록 그들의 몰락은 더 비참해질 것입니다. $100 돌파, 우리 지갑을 정조준한 호르무즈 인질극. 자, 이제 여러분의 가계부와 직결되는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란이 마지막 카드로 꺼내든 게 무엇입니까?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이상이 지나가는 그 좁은 길목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이미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를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숫자로 보니까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자, 보세요. 유가가 $100를 넘는다는 건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트에서 산 대파 가격, 어제 주문한 택배 배송비, 심지어 우리가 먹는 식당의 공깃밥 가격까지 도미노처럼 오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물류의 근간인 에너지가 비싸지니까요. 이란은 아주 영리하게 미국 본토를 때리는 대신 미국인들의 주머니를 때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순식간에 곤두박질 칠 겁니다. 이란은 알고 있는 겁니다. 미사일 수천 발보다 미국 중상층의 분노를 끌어내는 것이 트럼프 정부를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총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지갑을 볼모로 잡고 벌어지는 인질극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놀라운 통찰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독재자가 죽었으니 이제 이란 국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민주주의를 외치고 친미 정권이 들어서겠지? 정말 그럴까요? 자, 보세요. 현실은 우리의 희망 회로와 정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란은 민주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역사상 전례 없는 지독한 군부 군정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4시간 동안 새로운 실권자로 부상한 나리잔을 포함한 지도부 대부분은 혁명수비대 출신입니다. 이들은 종교적 권위보다 무력과 이권을 더 중시하는 집단입니다. 군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민주화되거나 미국에 굴복하면 자신들이 지난 수십 년간 누려온 막대한 부와 권력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요. 숙청순위 1순위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더 잔인해질 겁니다. 외부의 정 미국을 명분 삼아 내부의 반대 세력을 간첩으로 몰아 처단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영구 집권을 꿈꿀 겁니다. 신정 독재는 종교적 율법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이제 태어날 군부 독재는 오직 생존과 폭력만이 지배하는 괴물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악마를 제거하려다 훨씬 더 통제 불가능한 히드라를 깨운 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가장 슬픈 역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하메네이의 죽음은 단순히 한 인물의 사망이 아니라 전 세계 반미 정권들에게 보내는 종말의 신호입니다. 트럼프는 이번 작전을 통해 본보기를 보여줬고 이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처럼 다음 타겟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반미를 하면 경제가 망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목숨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세상에 공짜 승리란 없습니다. 하메네이의 죽음은 통쾌할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날아올 청구서는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눠 가져야 합니다. 장기적인 소모전, 다시 돌아온 고물가 시대, 그리고 그 누구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불안정한 국제질서.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절의 눈은 여러분이 이 거친 파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 이면의 거대한 흐름을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통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보는 깊은 시선, 결이 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